예. 명제라는 건 이렇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히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하고, 그래서 x 플러스 5는 7이다 라는 식, 그리고 x 플러스 5는 7이다 라는 이러한 문장은 명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명제가 될 수 없다? x 자리에 2가 들어가면은 얘는 참이 되지만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얘는 거짓이 되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라고 할 수 없고, 얘는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과 조건이 만나면 또 명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의 명령문, 감탄문, 의문문. 시원하다. 명제가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보기 1번에서 좀 보시면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거는 감탄문, 명령문 뭐 그런 거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5는 2라고 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면 참이 되지만 x 자리에 마이너스 3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얘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닙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한국의 동쪽 끝 독도라는 거는, 독도는 그냥 딱 하나잖아, 그지? 그럼 얘는 참인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는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하면 참인 명제와 그리고 거짓인 명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얘는 참인 명제죠. 한국의 동쪽 끝에는 독도라는 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x는 3의 배수이다. 얘는 뭐야? 명제일까 아닐까? 아니죠. x자리에 3의 배수가 들어가면 명제지만 그 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뭔 소리야? x에 3의 배수가 들어가면 참이지만 x 그 외에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거짓이다. 그래서 얘는 명제가 아니다. 소수라는 거는 명확하죠. 2, 3, 5, 7, 땡땡땡. 그죠? 모두 홀수이다. 그러면 얘는 명제 아니야? 명제가 맞죠. 그렇죠. 명제가 맞지만 얘는 거짓인 명제에 속하는 겁니다. 명제가 맞아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명제의 부정이라고 해서 그 명제가 아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 앞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해줍니다. 명제 P가 아니다라는 건 P가 아니다. 그래서 얘를 읽을 때도 not이라고 읽어요. not P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명제 P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보기 2번 보시면은 루트 2는 무리수이다의 부정이 뭘까요? 무리수의 부정이 뭘까? 그럼 실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유리수죠. 해줘? 살짝? 정수가 있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있고, 유리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실수가 있는데, 이 바깥쪽, 유리수 바깥쪽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무리수라고 하잖아. 알겠어? 그럼 이 실수 안에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이다의 반대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예요. 그럼 무리수가 아니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실수 범위 안에서는 유리수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루트 2가 무리수인데? 그죠? 왜 무리수예요, 여러분? 루트 2는 왜 무리수입니까? 그렇죠.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지요. 그죠? 왜 없어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루트 2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무리수예요.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무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자, 2는 6의 약수이다. 자, 이것의 부정. 아니다. 그렇지. 여러분, 부정어를 취할 때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약수의 반대가 뭐지? 배수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알겠어요? 그냥 약수가 아니다라고 쉽게 가면 되는데 이거를 고민하는 친구들 있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2는 6의 약수가 맞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된다. 알겠어요? 둘 다 명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의, 증명, 정리라는 그 용어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보기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여라. 두 홀수의 합은 짝수이다 라고 하는데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 얘를 어떻게 그럼 증명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예를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를 들을 때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되는 경우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라고 하면 항상 반대되는 예를 쓸 거예요. 이거를 반예라고 하는데 이 반예만 가능해요. 옳은 걸 예시를 드는 거는 무한해요. 그 두 홀수라는 거 자체를 여러분이 다 어떻게 예를 들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1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못 들고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거 뒤에서 굉장히 많이 쓸 거고 이 명제라는 단원 자체가 증명하는 소단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돼. 두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m-1 여기서 중요한 건 가로 열고 m이 뭔지를 특정해줘야 돼요. m은 자연수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래 버리면 2m-1은 짝수야 홀수야? 홀수요. 홀수네요. 무조건 홀수죠. 그죠? 그 다음에 2n-1이라고 쓰고 n은 마찬가지로 자연수다 라고 이렇게 써 볼게요. 그러면 두 홀수 우리 만들어줬죠. 두 홀수의 합이라고 하니까 두 개 더하면 요렇게 되겠네. 맞지? 얘 다시 한번 쓰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맞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수가 양수건 홀수건 짝수건 간에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증명법이에요. 자, 두 번째 실수 A에 대해서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은 이것도 맞죠? 맞잖아.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A가 0보다 클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여러분 증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A가 0보다 클 때 A 제곱은 0보다 크죠? A가 0이면은 A 제곱은 0이죠. 그죠? A가 0보다 작으면 A 제곱은 0보다 크죠? 따라서 얘는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짝수이면 n 제곱도 짝수이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이랑 비슷하게 써주면 돼요. n이 짝수라고 했으니까 n은 뭐라고 할까? a라고 놓을까요? a는 뭐 자연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문자로 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그 문자에 대한 해석을 무조건 써줘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를 들어 내가 2n 플러스 1이라고 써줬어. 이것도 홀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홀수 자체다, 홀수 전체다라고 했을 때는 m이 자연수가 되면 안 돼요. 맞잖아. 여기서 뭐라고 해줘야 돼? 자연수라고 하면 안 되지. 1 들어가면 3부터 들어가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줘야 얘가 2n 플러스 1이 홀수 전체가 될까? 그렇지.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해도 되죠. 그죠? m은 너무 좀 길다. m은 0보다 크거나 같은 뭐 정수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맞아요. 음의 정수가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해도 맞죠. 뭐 아무튼 간에 0을 포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야 그러니까 중요해요. 뒤에 뭐라고 해석을 해주는지 뭐라고 써주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 써주면은 n제곱이 뭐예요? 4a제곱이죠. 그죠? a제곱이 뭐든 간에 홀수건 짝수건 간에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증명을 해주면 돼요. 됐죠? 자, 사각형 사이의 관계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거든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여러 가지 사각형이라고 해서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데 저는 이거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요. 평, 직, 정 이렇게 써주고 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말은 뭐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는 가능. 왜냐면 쉽게 생각해서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라고 하면 모든 사각형들은 다 사각형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불가능.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요렇게 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는 게 이런 거잖아. 말은 뭐는 사다리꼴이냐?
엥 이렇게 되잖아. 이걸 안 외우고 있으면. 그죠? 뭐 평행사 변형이 직사각형이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공식화해서 답을 쓸 수 있죠. 잘 정리해 주시고. 자, 됐어요? 조건 나오네요. 아까 조건에 대해 설명했었죠? x는 소수이다 라는 게 조건이다. 왜? x가 소수이면 참이 되지만 x가 소수가 아닌 경우는 그 거짓이 되기 때문에 참 거짓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판별할 수 없는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얘기한다. 아까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게 조건 두 개가 만나서 이게 명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조건 1을 x는 자연수이다. 소수이다. x는 소수이다. 조건 1을 x는 홀수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둘 다 조건이죠. 그러면 얘네 둘을 합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이다가 돼요. 그죠? 조건 두 개를 합쳤습니다. 근데 얘가 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수라는 거 명확하고 홀수라는 거 명확하잖아. 아까 이거 봤던 명제죠. 그럼 x가 소수면은 홀수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맞다 아니다를 어떻게 판별하면 되냐면 요것도 뒤에 이제 우리 명제 배우다 보면 나올 건데 우리가 항상 말하는 뭐는 뭐다라는 문장을 진짜 말해서 한 80% 이상은 쓰잖아요. 감탄문, 명령문 요런 거 빼고는 다 뭐는 뭐다라는 문장이잖아요. 그 뭐는 A는 B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뒤에 있는 B 안에 앞에 있는 A가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메뚜기는 곤충이다. 참이죠. 생각했을 때 그 곤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메뚜기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뚜기는 곤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반대로 이제 곤충은 메뚜기다라고 하면 메뚜기 카테고리 안에 모든 곤충이 다 들어가요? 아니니까 우리가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아까 예를 들어 정사각형은 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것도 뒤에 있는 사각형 카테고리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반대는 안 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그 문장들이 뒤에 있는 조건에 앞에 있는 조건이 포함이 된다는 거 잘 생각을 하시고 홀수 안에 소수가 다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2라는 원소가 포함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이해가요? 자, 보기 4번 볼게요. 3은 유리수이다. 유리수 안에 3이 포함됩니까, 주진아? 네, 그럼 참. 아니네. 이거 참거짓이 아니라 명제와 조건을 분별하는 거네. 얘는 명제가 맞죠? 3도 명확하고 유리수도 명확하잖아. 3은 3이고 유리수는 유리수잖아. 자, x는 홀수이다라고 하면 x가 뭔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되는 거죠. 맞죠? x는 16의 약수이다. 이것도 조건이 되는 거고 x가 1이면 이거예요. 이것도 조건이고 이것도 조건이잖아. 사실은. x는 1이면은 2x 플러스 1이 3이다 라고 하면은 x자리 1 집어넣었을 때 참 돼요? 그럼 얘는 참인 명제죠. 뭐라고 쓰는 거야? 그죠? 참인 명제. 됐어요? 자, 진리집합이라는 거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데 별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단 읽어볼게요. 조건 px를 참인 명제로 만들어주는 변수의 값 모두의 그 집합이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해설에 잘 나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x는 6의 약수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줄게요. 이 조건이죠 이거. x는 6의 약수. x는 6의 약수이다는 조건이에요.
그 조건에 포함되는 원소들이 1, 2, 3, 6이잖아. 맞지? 그걸 우리가 집합화해서 P는 1, 2, 3, 6이라고 써주면 이 P라는 조건의 진리집합이 돼요. 진리집합.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야. 그 조건에 들어가는 모든 그 원소들 있죠. 그거를 집합화해서 나타낸 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명제에서 시작해서 조건에서 갑자기 그 집합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명제랑 집합은 뭐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앞으로 보는 그 많은 명제 문제들을 다 집합화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아셨죠? 자, 보기 5번 보시면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가 있는데 x는 4의 약수라는 건 이건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 집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4의 약수니까 1, 2, 4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지금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그 조건이죠. 그러면 q는 전체에 해당하는 거 3, 4, 5. 그죠? 전체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6번. x는 짝수인 소수이다 라고 하면은 2밖에 없죠?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진리집합으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가 있어? x자리에? 마이너스 위에다 써주면은 마이너스 1이랑 4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리집합 써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명제 부정이 있었는데 이번엔 조건의 부정. 조건의 부정을 사실상 많이 써요. 예.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ot P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조건이라는 거는 진리집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not P라는 거는 이 진리집합으로는 P의 여집합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not이라는 건 이 컴플리먼트랑 동일한 겁니다. 자, 보기 7번. 조건 P의 부정 not P를 구하여라. P가 지금 3의 배수잖아.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진리집합화하면 뭐가 됩니까? 일단은 not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ot P는 뭐라고 하면 돼요? x는 3의 배수가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not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3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1, 2, 4, 5, 7, 8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조건 P 또는 Q와 P 그리고 Q, 그것을 진리집합화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라는 건 교집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라는 것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P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Q도 만족시킨다. 둘 다 만족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둘 다 만족시킨다라는 거는 공통으로 만족시킨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이 들어가는 거는 P도 가능하고 Q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P랑 Q랑 합집합에 해당한다라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이 나왔네요.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돼요. 아까 전에 저희가 그 41번 문제 풀었던 거, 제 프린트, 그 문제에 해당하는 것도 요런 부분입니다. 이것에 부정을 취해줄 때는 각각 부정을 취해주고 가운데도 부정 취해준다. 그럼 얘를 집합으로 생각하면 이게 드모르간이죠, 사실은. P 또는 이니까 합집합 Q가 되는 거고, 그것의 여집합이잖아. 이거 어떻게 써졌어? P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 써졌던 거 기억나요? 얘를 이제 조건으로 표현하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P 그리고 Q, 이것의 not이니까 그것을 드모르간 취하면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보기 8번.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이 있는데 P 또는 Q의 진리집합,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하여라.
일단 P 또는 Q는 P 합집합 Q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12야 자연수에서 뭐가 있을까? 소수 2부터 시작. 2, 3, 4. 합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5 소수고, 6 짝수고, 7 소수고, 8 짝수고, 9 안 되고, 10 가능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P 교집합 Q는 2밖에 없죠. 됐어요? 짝수랑 소수의 공통이니까. 자, 보기 9번 조건의 부정을 말하여라. 자, 1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의 부정. x는 1이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그렇죠. x는 3이 아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2번 x는 2가 아니다. 그리고의 반대 또는이 들어가는 거고 x는 4가 아니다. 자, 3번은요. 3번은 요거는 이제 부등식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부정이랑 원래 있던 그 집합이랑 합치면 전체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전체가 합해서 전체가 나오기 위해서는 3보다는 작거나 같다로 돼야 돼요. 두 개 합쳐서 3도 포함돼야 되니까. 그 다음 또는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x는 5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5보다 크다니까 x가 마이너스 5와 5는 들어가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명제가 우리가 뭐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P는 Q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는 P랑 Q 둘 다 조건이 되겠네요. 두 조건이 만나서 명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죠? 그 명제는 P는 Q이다라는 걸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P를 가정, Q를 결론으로 놓는다. 화살표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으면 얘는 Q는 P이다라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명제의 참고짓 앞에서 많이 해봤고요. 자, 보기 10번 보겠습니다. 자, x가 2이면 x제곱이 4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앞에 있는 조건이 뒤에 있는 조건 안에 포함되어야만 이게 참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x제곱이 4라고 하면 요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실수가 뿔마 2잖아요. 여기 두 개 있지, 그지? 그럼 마 2가 뿔마 2에 들어가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야. 일단은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명제예요. 조건이냐 명제냐는 앞에서 끝났어. 그 명제를 보고 여러분이 참거짓을 판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보기 문제고 뭐 개념 문제고 하니까 굉장히 쉽죠. 참거짓 판별하는 게. 이게 참거짓 판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에서도 참거짓 판별할 때 헷갈리는 그런 문장들을 따로 추려놨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런 거예요. 명왕성이 태양계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몰라요? 원래 중간에 빠졌죠. 그쵸? 근데 수세기 동안 그게 참이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이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명제라는 거는 실생활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학 있죠, 학. 학을 20 몇 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20년 동안 흰색이라고 난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그럼 학은 흰색이다라는 명제는 참이야. 근데 내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아프리카를 해외여행을 한번 가봤는데 아프리카에서 핑크색 학을 본 거야.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정의한 그 학은 흰색이다라는 그 명제가 부정이 되는, 그러니까 거짓이 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짓인 게 하나라도 발견이 되면 얘는 그냥 거짓인 거야, 수학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참거짓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그냥 예로 하나를 든 건데 그런 것들이 수학에 굉장히 많다고요. 자, 두 번째 것도 보시면은 정사각형이면은 마름모이다. 이거 아까 했죠? 사사평 직마정이잖아. 그러면은 마정인데 그럼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뒤에서 앞으로 얘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자, 정삼각형이면 이등변삼각형이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경우들이 있죠. 정삼각형이라는 그 경우들이 많잖아, 그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그 경우 안에 포함이 돼요, 전부 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다 두 변의 길이가 서로 동일하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삼각형도 그렇고 사각형도 그렇고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에 해당하는 그 얘들이 그게 이제 마름모에도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안에 들어가면 된다고요. 자연수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짝수이면 x 또는 y는 짝수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례, 아까 반례라고 얘기했었죠. 반례 하나만 들면 돼요. 1 플러스 3. 그렇죠. 1 플러스 3, 3, 3. x가 1이고 y가 3이야, 예를 들어. 그럼 둘 다 홀수지. 근데 둘이 더했을 땐 짝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x 또는 y가 짝수이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이죠. 거짓인 게 하나라도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거짓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라고 지금 나와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여기 지금 다 써 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야. P는 Q가 참이면은 Q 안에 P가 들어가고 P는 Q가 거짓이면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만 동그라미 쳐놓고 한번 뭐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자, 보기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해서 x가 8의 양의 약수야. 뭐 있어요? 여기 진리집합 1, 2, 4, 8 이렇게 4개 있죠. 그 다음에 4의 양의 약수 1, 2, 4가 있어요. 그럼 뒤에 안에 이게 다 포함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 된다 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는 뭐이다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수학하는 사람이 이거를 공식화 해놓은 거지. 그렇잖아. 원래 수학하는 사람들이 문해력, 뭐 국어적으로 조금 뭐 안 좋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다 이제 좀 뭔가 딱딱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 거지. 그런 거 아닐까? 자, 2번 보시면은 x가 2란 얘기죠. x는 2이면 뒤에 있는 x가 뭐 얼마예요? 0 또는 2지. 그러니까 얘가 더 많죠. 그럼 포함되죠.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얘가 이 안에 포함돼요? 포함되네. 그럼 얘는 참이죠. 됐습니까? 네. 자, 부정의 관계 이것도 꿀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죠. 굉장히 예쁘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미만의 부정은 이상이에요. 알겠어요? 얘가 지금 x가 a보다 작다죠. 작다의 반대는 작지 않다지. 작지 않다라는 건 크거나 같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부등호 배울 때 그렇게 배워요. 알겠어요? 초과라는 거 x가 a보다 크다예요. 크다의 반대는 크지 않답니다. 크지 않다라는 건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정의를 해줬어요. 자연수 범위에서는 짝수의 반대가 홀수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짝수의 반대 이렇게 뭐 부정 써놨을 때 짝수가 아니다라고도 쓸 수 있지만 홀수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음수의 반대는 양수가 아닙니다. 요거 제일 많이 틀리는 건데 음수의 반대는 양수가 아니에요. 0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야죠. 0이 포함되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 다음에 A랑 B랑 C랑 같다라는 표현은요. A랑 B랑 같고 이거 그리고예요. B랑 C랑 같고 그리고 C랑 A랑 같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를 부정을 시키면은 A랑 B랑 다르다 그리고가 부정이 돼서 또는이 되는 거고 B랑 C랑 다르다 또는 C랑 A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것도 중요해요. 7번. 자, 이거는 앞에서 우리 했었고 그래서 두 개 부정이랑 원래 있는 명제랑 더해서 전체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의 반대는 어떤입니다. 요거 이해가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반 뭐 같은 반이야. 우리 반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 이것을 반대로 이것의 부정은 뭘까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남학생이다의 부정. 여학생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흑백 놀린 거야. 남학생이 아니니까 여학생 아닌가요? 그럼 우리 반이 전부 다 여학생이냐? 그게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반대 개념을 갖고 살았으면 바꾸셔야 돼. 이거는. 아니, 이게 왜 바꿔야 되냐면은 나중에 여러분 대기업 들어갈 때 이제 뭐 그 인적성 문제도 있고 뭐 삼성은 사트라고 얘기하는데 G사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들 푸시면 이 문제가 또 나와요. 모든 의 반대가 어떤이 나오는 거고 어떤 의 반대가 모든이 나온다라는 거를 또 이제 또 풉니다. 뭐 그런 것도 풀고 아무튼 뭐 살아가는데 문제를 풀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명제는 이제 실생활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반 모든 학생은 다 남학생이다의 반대는 여학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 그것의 반대는 어떤 학생은 남학생이 아니다. 그 얘기는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은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게 반대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지금부터는 반대 그 부정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적어도 하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 뭐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적어도의 반대 모두. 그리고 뒤에 중요하다 뭐뭐이다의 반대 아니다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경우에서 확률 문제들. 자, 모든과 어떤이 들어있는 명제라고 해서 쭉 글로 써있죠. 요것도 지금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모든 학생이 남학생이다 라는 거 그것의 반대 개념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보기 12번 보시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9. 자, 모든 실수 x를요 다 제곱하면 9가 나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죠. 근데 여기 어떤이라는 걸 잡아주면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9다라고 하면 x가 3이랑 마이너스 3이 제곱하면 9가 나오잖아. 그럼 그 수많은 실수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만족을 시키면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는 참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보기 13번.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시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2n-1은 홀수이다. 자, 이것을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그렇죠. 자연수 n에 대하여 2n-1은 홀수가 아닌 걸 앞으로는 짝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그럼 참일까 거짓일까? 물어보진 않았지만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응? 거짓이죠. 자연수 n자리에 집어넣었을 때 얘는 무조건 다 홀수 나와요. 얘를 짝수를 만들 수가 없죠 지금. 그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석이 되면은 참이 되는데 얘는 이제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라고 하면 이것의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라고 써야 돼? x제곱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반대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죠. 왜? 그렇죠. 0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이런 거. 나 옛날에 사트 준비할 때 이거 엄청 많이 풀었는데 이거 한 2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쉽게 문제가 나온 거고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렇게 생각할 게 많은데, 자,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의 부정.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한다라고 하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표현해 줄 거면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완벽한 거예요. 다시 이것의 부정은 뭐다? 어떤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뒤에 것도 부정치해줘야 되니까. 근데 얘는 얘랑 다른 거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그럼 수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없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은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수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이 중에 얘랑 이거를 뜻하는 게 뭘까요? 이건 문해력 차이입니다. 3번. 네,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문해력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 알겠죠? 모든 어떤 들어가는 게 힘든 게 이거를 딱 그냥 우리 공식화해가지고 주어지지가 않아요. 이거랑 같은 그 문맥을 여러분이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잠깐 쉴까요? 네, 쉽시다. 자, 다음 명제 중에서 참인 것을 구하여라 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x, y는 0이다 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쪽에 있는 조건. x가 0이거나 또는 y가 0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0이냐 라고 하면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뭐 예를 들면 되죠. 발예를. 그죠? 뭐 예를 들어 0이랑 4예요. 0, 4. 그럼 0 안 나오잖아요. 맞죠? 틀렸죠. 자, x제곱이 4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조건에서는 뿔마 2란 얘기네요. x가. 그죠? 뒤에 있는 x값은 뭡니까? x세제곱이 4x다. 이거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그 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는 0 또는 뿔마 2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포함관계 성립되는 거죠. 2번 맞아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3번. x 플러스 y가 0보다 크면은 xy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 발례 한번 들어보자. 발례 들어보자. 3번에. x자리에 뭐 예를 들어서 2 넣고 6 넣고 오케이. 6 오케이. y자리에 뭐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죠? 맞죠? 그러면 양수인데 두 개 곱했을 때 0보다 커요? 네, 틀렸죠. 그래서 3번 틀린 거예요. 발예를 드시면 돼요. 예를 들 때는 반대되는 예를 드시면 됩니다. 자, 마름모이면 정사각형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x가 무리수이면 x제곱은 유리수이다 라고 하는데 무리수를 제곱하면 유리수가 됩니까? 안 되는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 오케이, 굿. x자리에 루트 2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제곱했을 때 유리수 안 되죠. 뭐 쉽게 생각해서 파이도 그렇고요. 파이도 무리수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잖아요. 파이 제곱하면은 뭐 딱 떨어져요? 안 되죠. 자, 발전 문제 볼게요. 자, 명제 중 참인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기억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면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2 집어넣고 5를 집어넣었을 때 그죠? 얘가 지금 5분의 1이지 얘 2분의 1이고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야. 이것도 발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예니까. 자, 니은은요. A, B가 0이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라는 건데 요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A가 0이거나 B가 0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제가 이거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거랑 뭐가 더 경우의 수가 많을까? 누가 누구 안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지, 또는이 더 많죠. 원소가 또는이 더 많아요. 그리고 요런 포함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굿. 잘 얘기했어요.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니까. 똑같은 A, B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교집합이 합집합 안에 항상 포함되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디귿 보시면은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 0보다 크죠? A, B도 0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는 앞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맞죠, 그죠?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고 A, B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A가 1보다 크다, B가 1보다 크다.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만약에 거짓이다라고 하면 반례를 들면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인지 거짓인지.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참. 참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참인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거짓. 플러스. 참이야. 거짓. 이분의 1이라. Y라고 상황도 되는 그러면 마일은 안 되죠. 뭐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하면 예시 한번 들어보세요. 반례 뭐 있어? 2분의 1이랑 B자리에 4. 두 개 더하면은 2보다 크고요. 두 개 곱했을 때 1보다 크죠. 근데 2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리을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굿. 왕의 기한인가? 그렇게 되면은 디귿이 맞죠. 됐어요? 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리을 반례 하나만 좀 써 놓으세요. 요런 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명제가요. 참거짓 판별 명제가 진짜 수백 가지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돼, 많이. 중간고사 보기 전에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알겠죠? 참거짓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자, 개념 2번 볼게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조건 PQ는 진리 집합을 PQ라고 한다. 자, 이것이 참이다라고 하면요. 얘가 해석하는 거는 P라는 진리 집합이 Q라는 진리 집합 안에 포함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정을 줬어요. 그죠? 그럼 이것에 항상 옳은 것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P 합집합 Q는 뭐예요? Q죠? 그러니까 1번 틀렸네요. 자,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 P의 여집합 안에 Q의 여집합이 포함되죠. 그러니까 2번 맞는 거네요. Q 빼기 P는 뭐야? 계란 흰자죠? 근데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P교집합 Q는 P죠? Q가 아니라. 그 다음에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P랑 합하면은 계란 흰자 부분만 남아요. 전체가 아닙니다. 됐어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발전 문제 들어갈게요. PQR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하고 이들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진다.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고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참인 명제를 고르시면 돼요. 지금 Q 안에 지금 P 안에 Q가 들어갑니까? 그럼 기억 맞아요. 그 다음에 R 안에 Q가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얘는 틀렸고요. Q 그리고 R이라고 하면 이거 뭐야? Q와 R의 교집합이죠. Q와 R의 교집합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맞죠? 걔가 지금 P 안에 들어갑니까? 네, 디귿 맞아요. 그 다음에 Q 또는 R이라고 하면은 Q 또는 R 합집합이니까 요거죠, 요거. 얘가 이거 안에 P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리을 틀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명제를 집합화해서 풀면은 쉽다. 알겠어요? 자, 마플 개념 3번. 전체 집합에 대해서 세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할 때 그 포함 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명제 P 또는 Q, P 또는 Q가 R 안에 들어간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 자, 일단은 P 또는 Q라고 하면은 요거죠. 요거야, 요거. P 또는 Q 맞아요? 그게 지금 R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R 안에 포함이 되죠. 근데 얘는 R 안에 포함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 그냥 A인 거야.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문제. 알겠습니까? 네. 자,
잠깐만요. 이거 보고 여기에 놓고 그냥 가면 돼. 알겠지? 미안합니다. 잠깐 이거 확인 유지였니? 그렇네. 개꿀이네. 숙제 하나 해줬네 선생님이. 자, 8점 문제 볼게요. 다음 명제들은 거짓이다. 거짓을 보이는 반례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얘가 지금 x제곱이 4보다 크면은 x는 2보다 크다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1번을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 예, 바깥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되는 이 첫 번째 조건들이 x는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그 안에 지금 포함이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례에 반대되는 얘의 그 들어가는 게 이 부분에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말을 잘 못하겠지? 자다 와서 그런가? 이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죠. 맞아요? 그럼 1번은 맞는 겁니다. 반례에 되는 거예요. xy가 6이면은 x는 2, y는 3이다. 1, 6 집어 넣었네요.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6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반례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반례래요. 그거 집어 넣어보세요. 제곱하면 3 나오죠. 근데 지금 루트 3이다 라고 하니까 얘도 반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x는 3이다 라고 하면 6의 약수이면 3의 약수이다. 6의 약수 1, 2, 3, 6 3의 약수 1, 2, 3 이 안에 지금 1, 2, 3 포함이 돼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원소들이 뭐야? 2랑 6이지. 근데 반례를 3으로 잡으면 돼? 안 돼?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죠. 4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앞에 6의 약수라고 하면은 1, 2, 3, 6이 들어가는 거고 뒤에 3의 약수라고 하면 1, 3인데 뒤에 있는 조건에 앞에 있는 조건이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포함이 안 되니까 일단 거짓이 되는 거고 그 거짓을 보이는 그 원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2랑 6 때문에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랑 6으로 반례를 지었어야지 3이 아니라. 이해 갑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요. 자, 5번 한번 보세요. 5번에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 5번 별표 치세요. 이것의 반례를 직각 이등변 삼각형으로 놓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명제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위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집합화해서 얘가 뒤에 있는 그 조건 안에 앞에 있는 조건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를 본 거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야. 그 원소가 앞에는 포함이 되는데 뒤에는 포함이 되지 않으면 반례에 속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등변 삼각형 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등변 삼각형, 여러 가지 이등변 삼각형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다 보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안에는 포함이 되는데 정삼각형 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례에 잘 조건을 만족을 시켜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항상 포함 관계입니다. 자, 마플 개념 익힘 4번 보시면은 명제가 참이되도록 하는 미지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부등식 이용해가지고 쭉 써줬네요. 자, Q 안에 P가 포함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갑자기
2차 부등식 아니지 여러 가지 부등식 부분이 됐네요. 수상에. 자 일단은 지금 그림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렇게 해서 Q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A 그 다음에 10 지금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 Q가 Q예요. Q. Q 안에 P가 포함이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그냥 그렇게 써줘. 이렇게 A 이렇게 써줍니다. 얘가 A죠. 아 얘가 P죠. 맞아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이 식을 써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분의 A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같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가 되는 거죠. A는 10보다 어때야 돼요? 크다. A가 커야 돼? 10이 더 커야 되죠. 그죠?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거라니까. 자 그러면 주진아 A가 10이 돼도 돼 안 돼? A가 10이 되면 A가 10이 되면 A가 만약에 10이 되면 봐봐 A가 10이 돼버리면은 P는 이 파란색 안에 10이 포함이 되죠. A가 10이 되면은 근데 Q 안에는 10이 포함이 안 되지. 응. 그러면은 Q 안에 P가 포함이 된다라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죠 지금. 알겠어요? 이거 2차 우리 여러 가지 부등식 할 때 얘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A가 10이 돼버리면은 Q 안에 P가 들어간다에 반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는 10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만족하는 그 A값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거죠. 양변에 마사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6. A가 1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 범위 어떻게 써? 그래서 6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8점 문제. 자, PQR이 이렇게 있어요. PQR. 그때 P는 Q 안에 들어가고 진리집합화 했을 때 Q는 R 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줘라 라는 거죠 지금. 그죠? P가 지금 보시면은 X가 4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이렇게 P가 있어요. 그 다음 Q는 5-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5-A가 여기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P를 Q가 포함을 하죠.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에 지금 원소로 A랑 -A가 있고 0보다 크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로 안 줬네요. 맞죠? 그럼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놓고 풀면 되는데 지금 -A랑 A가 만약에 양수이면은 요런 형태로 되면서 0보다 크다니까 바깥쪽으로 뻗겠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지금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요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A가 음수면은 요런 형태가 되잖아. -A가 더 크잖아요. A보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따로 봐줘야 되는데 일단은 이거를 만족하는 그 A값 범위를 한번 찾아보자. PQ는 무조건 만족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R이고 이해가요? 얘부터 여러분 좀 보시면 5-A는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따지면 A값 범위가 어떻게 돼요? 1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네. 얘는 만족을 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R값도 만족을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A는 무조건 양수죠. 그 음수인 경우는 봐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또 하나 뭐 봐주면 돼? 요거 봐주면 되겠네요. 그림 보면서 판단해보면. 그러면 A는 5-A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맞죠? 그림 보면은. 같다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얘는 A값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최대값은 2분의 5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1이 되는 거니까 두 개 더하면 2분의 7 해가지고 정답 구할 수 있어요. 그림 한 번만 그려주세요. 이거 잠깐 시간 줄게요.
그게 무슨 소리죠? 만약에 음수가 가능하면 음. 음수가 가능한 음수가 가능하면은 이걸 봐줘야죠. 위치가 바뀌었다라는 것보다도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양수잖아. 그럼 당연히 이제 양수가 음수보다 크니까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다 그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림만 그려주고 여러분 어차피 다시 풀어볼 거잖아. 문제 싹. 자, 개념 5번 보시면은 어떤 실수 x의 참인명제 고르는 겁니다.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1보다 작다. 실수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x값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죠? 맞아요? 실수니까. 그럼 기억 맞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참이 된다라는 건 갑자기 2차 부등식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지금. 간만에 그림 그려보면 얘는 y는 0이 뭐다? x축이다. 그럼 그림상으로 요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러면 이걸 판별식을 써서 0보다 어떻다? 작다가 돼야지. 크는 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2개란 얘기인데 지금 교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수하를 할 때도 수상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니네 그럼 반대로 생각해봐.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돼서 수원 수투를 할 때 수상수화가 안 나올까 봐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상수화가 잘 잡혀있는 학생은 수원 수투를 할 때 진짜 고속도로야, 고속도로. 약간 우리가 처음에 복소수 배울 때랑 똑같아요. 복소수 이제 허수 처음 배우니까 어렵지. 근데 그 허수에 대한 개념만 잡으면 결국에는 그 앞에 이제 항등식이랑 뭐 나머지 정리랑 뭐 인수분해랑 뭐 그런 거, 인수분해가 뒤쪽인가요? 뭐 아무튼 간에 뭐 그런 거 이용해가지고 문제가 나오니까 뒤에도 똑같아. 수원수투 결국에 여러분 뭐 로그 처음 배우고 뭐 할까 뭐 시그마 처음 배우고 그 개념 설명해주면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다 수상수화를 접목시킨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 될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해줄 건데 여러분은 계속 보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돼. 수능 볼 때까지. 까먹을 수 있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몇 번을 보면서 여러분 걸로 만드느냐 차이야. 알겠어요? 자, 판별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게 지금 0보다 작죠?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참입니다. 디귿.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어떤이에요, 어떤? 지금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존재하냐라는 건데 여러분 얘 요거 x축과 만나는 교점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점이 존재하죠? 그럼 얘 그림 한번 내가 그려볼까? 밑으로 볼록하고요. x축과 만나는 교점이 1이랑 2야 지금. 그럼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x축보다 작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그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2차 부등식으로 그냥 문제 푸는 게 낫네요. 이거는 그림으로 보는 것보다. 맞지? 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돼? 안쪽이죠? 요렇게 요 안에 지금 자연수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디귿 틀린 거네. 괜히 어렵게 가려고 그랬네. 미안합니다. 됐어요? 그냥 2차 부등식 문제 풀면 돼요. 이거는. 자, 리을은요.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입니다. 자, 이것이 포함이 되냐? 이것도 부등식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 되냐? 예. 4, 5 마서 오케이. 그럼 4랑 5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쪽으로 뻗네? 맞지? 그럼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되죠. 그렇죠. 4도 포함되고 5도 포함되잖아. 이 안에. 이 안에 어차피 자연수가 안 들어가고. 됐어요? 굿. 자, 발전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하여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것이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다. 부정이에요, 부정. 자, 부정해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아, 참이 되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돼야 되는 거네요, 맞죠? 맞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0보다? 그렇지,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작거나 같다. 그럼 B' 제곱 4분의 판별식 쓸게요. 9981 마이너스 AC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야, 지금 K의 최소값이 81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정리.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발전 문제. 자연수 A에 대한 조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지금 맞지? 얘가 X가 A-4보다 지금 크다예요, 맞죠? 근데 요 A-4가 예를 들어서 5야. 어? 그러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이 됩니까? 아니죠. 그 5보다 작거나 같은 그 양의 실수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하기 때문에 얘는 5라는 숫자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A-4가 양수가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이게 0보다 지금 작아야 되고, 그럼 A-4가 0이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A-4가 0이 돼서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다 성립이 되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돼도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그럼 결국에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의 자연수 개수는 4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죠? 네. 요거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식으로만 이렇게 쓰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발례를 한번 들어보든 나처럼 그렇게 해서 좀 잘 정리해 주세요. 뭐 쉽게 생각해서 A-4가 1이 돼도 X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1보다 큰 양의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1 포함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그러한 X 값에 대해서는 모든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A-4는 0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0이 돼도 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설명식으로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제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역과 대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겁니다. 자, P는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 명제의 역이라고 하면 조건과 그 결론의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조건이란다. 미안합니다.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서 Q는 P이다로 써주는 걸 역이라고 해요. 얘를 요렇게 바꿔주는 걸 역이라고 하고요. 대우라는 건 뭐냐면은 역을 해주면서 각각의 조건에 부정을 취해주면 돼요. 그래서 not Q는 not P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P는 Q이다의 대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대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우는요. 원래 명제의 참거짓과 동일하게 가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참이에요. 알겠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러면 대우도 거짓이 됩니다. 이게 대우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문제 많이 나올 건데 뭐뭐가 아닌 것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갸우뚱할 때가 많아요. 뭔 말이야 이게. 근데 그것의 대우를 구하면 P는 Q이다 라고 딱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석하기가 좋다고요. 그러면은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그 원래 있는 명제도 참이다 또는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증명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뒤에 증명법 중에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자, 보기 1번 보시면은 다음 표에 명제의 역, 대우를 빈칸에 각각 써 넣으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럼 명제가 이렇게 있고 이게 지금 뭐 역이 이렇게 되는 거고 대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네요. 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역은 요거는 요거의 역이 뭐예요? not q는 p이다라고 표현해 주면 되죠. 그냥 자리만 바꾸면 돼요. 대우는요? not q에 부정하면 q가 되는 거고 q는 not p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자, 이거 지금 역은요. p는 not q이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우는 not p가 q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보기 2번 보시면은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참거짓을 판별하여라 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자, 역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역. 1번 역은 자리 바꾸면 어떻게 돼?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호환관계로 보라 그랬습니다. 여긴 1이 있지만 여긴 마이너스 1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대우는 어떻게 돼요? 대우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x가 1이 아니다가 되겠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있는 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세요. 얘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럼 대우도 참인 거야. 요렇게 들어가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2번 x가 1이면 자, 이거 역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면 x는 1이다. 라는 건데 여기서 x가 뭐예요? x는 1이지, 그지? 아. 자, 그럼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죠? 대우도 참이죠? 대우 한번 써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이 아니면 그럼 x는 1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도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게 참이기 때문에 얘도 참이다 라고 이렇게 들어가라고요. 알겠어요? 예. 그 원래 명제하고 역을 취하는 그 명제하고 같으려면 서로 같은 그게 돼야 돼요. 명제가 돼야 돼요. 둘 다 참이 되게 하려면. 원래 명제도 참이고 그 역도 참이다. 그게 그러면은 그 조건하고 그걸 이제 뒤쪽에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조건과 뒤에 있는 조건이 동일하면은 그걸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A는 B이다가 성립이 되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거 뒤쪽에서 이제 볼 거예요,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할 때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고요. 세 번째는 세 내각이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맞아요.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무조건 정삼각형이죠. 그럼 얘가 설명하는 삼각형도 정삼각형인 거고 뒤에도 정삼각형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조건이랑 뒤에 조건이랑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얘도 역이 어떻게 되는 거야? 역도 참이 되는 거죠. 역은 뭐예요? 일단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참이죠. 됐어요? 대우도 원래 있는 식이 참이니까 대우도 참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네 번째 보면요. x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앞에 있는 거 우리 그림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1이랑 1 요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원래 있는 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원래 있는 거는 거짓이죠. 요 안에 지금 얘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역으로 잡아줬을 때는 역은 참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대우는 거짓인데 대우 한번 써볼게요. 대우 어떻게 돼요? x가 1보다 작다 2면 x제곱은 1보다 작다 2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원래 있는 게 거짓이니까 얘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밑에 풀이도 보시면 되고. 자, 명제와 대우 사이의 관계라고 해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보기 3번.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가 참일 때 다음 명제 중에서 반드시 참인 명제를 구하여라. 그럼 얘가 참이면 이것의 대우인 Q는 not P이다도 참이 된다라는 거잖아. 맞지? 이거 어디 있어요? 3번이네. 요렇게. 됐죠? 자,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가 참일 때 다음 중 반드시 참인 명제는 무엇입니까? 얘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명제.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not Q가 P이다가 되는 거죠. 그죠? not Q가 P이다. 1번 맞죠? 그죠? 됐어요? 자, 5번.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두 조건 PQ를 만족하는 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P 안에 Q가 들어간다라고. 이때 반드시 참인 명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리집합 그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있구나. 그러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거잖아. 맞지? 자, 이게 참이라는 거니까 그럼 not Q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죠? 왜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 됐어요?